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대선까지 11일 남은 가운데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단일화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유세 한창인 가운데 유세장에서 친윤계를 향해 떨거지라는 수위 높은 맹비난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의 거침없는 보수 인사 영입 중에 이 인물로 좀 난감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전 행정관 이 후보 캠프 합류 6시간 만에 다시 또 김 후보 지지로 갈아탔습니다. 50대 이상 남성이면 룸살롱 다 가봤다. 이준석 후보 측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의 이 발언 논란입니다. 이 후보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선 D-11일 치열했던 각 후보의 어제 유세 면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박혁권 배우 왔나요? 저번 대선 때 우리 박혁권 배우가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다음 대선 때는 제가 은퇴 빨리 하고 확실하게 지지 운동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너무 좀 땡겨져가지고 돈을 좀 더 모아야 돼서 은퇴는 못 하겠고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제 아내 아까 왔는데 가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에 제가 프로포즈 하니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제가 딸을 하나 키웠는데 여기 동료중 아시죠? 동료중 나와가지고 여기 소명역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저 부천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를 갔어요. 여기 우리 딸내미 왔는데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예. 저가 우리 사입니다.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네, 6.3 대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레이스 유세 현장 모습 보셨습니다. 이제는 11일 남았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그리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전 투표까지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안 움직일 것 같던 여론이 조금 움직이는 듯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는 좀 줄었고 이준석 후보도 상승세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치한 지 오래됐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국민들께 잘 노출되지 않았고 김문수의 진 면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잘 모르시는 또 잊어버렸던 그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 전에 이제 가족들 소개하는 모습도 보셨지만 정직하고 반듯하고 진심이 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들. 그래서 파도 미담이다 파파미다 이런 말도 이제 그 한간에 돌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준석 후보도 오르고 있지만 사실은 상승폭은 거의 공통되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더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시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떤 논리적인 반박이나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만한 모습, 극단적이시네요.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괴한 호텔 경제학 같은 정상적인 경제 원리, 시장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경제가 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현장에서 체감하고요. 그런 것이 저런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좀 내려간 분위기는 있어요. 뭐 조금 내려간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선에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정당으로 결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봤을 때, 뭐 김덕수도 아니고 뭐야? 라고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인데 이런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대안으로서 이준석을 택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별 큰 의미는 없다 말씀드리고 또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다 탄핵을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선시대 임금, 폐위된 임금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는 아직도 그런 정권 교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준석 후보 지지율 10%대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없다 강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비전의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해 소지를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지고 오전부터 제가 아마 전화 걸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서 수신 거부 및 차단을 설정해 놓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와도 이 단일화에 관해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네, 10% 지지율이 나와서이기도 하겠지만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국민의힘 단일화 구애는 좀 더 커지고 있고 또 본인의 입장은 더 강하게 밝힌 듯합니다. 그렇죠. 실은 지지율이 좀씩 올라가면 결국 이준석 후보가 본선에서 15%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지금 예전 안철수 후보처럼 항상 철수했다. 그런 말을 좀 듣기 싫을 것 같고요. 끝까지 해서 구태 정치가 아닌 좀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하려고 한다면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탄핵을 반대하는 분과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재명 후보 무서워요, 싫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해야 돼요. 라는 정도 수준의 단일화 논리 가지고는 이준석 후보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선거 비용을 굉장히 아껴서 쓰고 있어요. 네. 선거 운동원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선거 홍보물도 한 2장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비용보다는 명분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 김재원 김 후보 비서실장은 이준석 단일화 거부 선언은 강한 부정은 긍정의 신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준석 발언 진실로 보이지만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6월 2일까지 기다리시는 건가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쨌건 어제 이제 그 5시에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단일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금 마음은 이게 그 뭐 좀 확실히 확고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 주요 일간지들, 유력 일간지들의 그 논조를 보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것보다는 여론조사의 추이가 지금 보수 후보 2명이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거의 근접하거나 어떤 것은 넘는 것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 단일화의 압박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훨씬 더 많이 실렸습니다. 비중 있게. 네. 자, 그건 뭐냐? 이제 그 여론이라는 것은 정치는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고 여론의 압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언론들의 그 논조가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저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후보의 합이 이재명 후보를 넘으면 그러면 논리의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변화를 앞으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마음, 여론 이 상황을 보고 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시는 거군요. 네,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가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일화하면 당권을 좋게 하는 당권 거래설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캠프에 있는 이제 관계자들한테 그런 제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갖다가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국민의힘에서 자꾸 단일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예. 이게 정치권에서 쓰는 표현으로 이제 감으려고 한다. 그래요. 어떤 프레임 안에다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는 단일화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화 안 해가지고 이준석 때문에 진 거야라는 책임 떠넘기기 차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쓰기도 했지만은 한동훈을 경쟁시킬 수 있는 한동훈의 대항마로서 어떻게 보면은 쓸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화 거래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주장은? 주장인가요? 근데 이제 아니면 전화 제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그 거리에서 많은 네. 시민들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 많은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어떤 희망을 하더라도 어떤 거를 요청을 하더라도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어떻게든지 뭐든지 다 들어줘서라도 단일화해라. 그런 그게 당 밖에서 그냥 일반 시민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저희 당 안에 있는 저는 그 다수의 정서도 그것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거는 다 받아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그 공감대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당권을 준다 이런 말을 했었던 사람은 없고 당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역할을 해라. 그러면 우리도 돕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이 이제 와전된 것 같다. 본인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들어오면 당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그 얘기들인 것이고 그 바탕에는 토대에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이 역주행하는 것만은 어떤 방법이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절박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자 고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죠. 후보자 매수 네, 부분인데 네, 후보자 매수 거래설. 국무총리직 주겠다, 뭐 당권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고요. 네. 다만 이준석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대선 승리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권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볼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들어오면 일단은 다른 당, 개혁신당 하나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들어오면 누가 이준석 후보한테 당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나왔을 때 한동훈 후보도 탄핵을 찬성했고 이준석 후보도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 찬성자가 2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꼭 대선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당권까지도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이준석이 단일화를 했을 때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일화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40%는 이재명 후보에게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단일화는 사실상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황골 탈퇴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영화 보러 가신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부정선거 의혹 해서 해야죠. 부정선거 영화 볼 수도 있죠. 뭐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죠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고 있어요. 사실상은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보다는 당권까지도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당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거론이 됐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당권 거래소를 놓고 계파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 여기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바로 누가 해내겠습니까 그 일을?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드립니다. 제가 이 옷을 입은 거 가지고 군시렁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 영상에는 2번을 얘기하는데 사실 한동훈만 연호하는 모습이 또 눈에 좀 띄긴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경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를 진짜 후보로서 민 게 아니라 한덕수 교체용으로 만들었던 후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또 한덕수 후보도 나 시켜주는 줄 알고 갔더니 또 팽당했기 때문에 또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내 통합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내란 상황에서의 이 분열된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해야 되고요.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잖아요.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모든 게 다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사죄가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정말 유능하고 통합, 책임지는 그런 정당으로서 거듭날 것임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이 방금 그 화면에 보셨던 걸 보시면 특히 한 전 대표는 친윤을 향해서 좀 날선 비판을 좀 쏟아내긴 했습니다. 뭐 친윤 떨거지, 구태, 야합 이런 좀 약간 원색적인 단어들도 좀 쓰긴 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네.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그 전날 전전날 왜 김문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한동훈 외치지 말고 김문수 외쳐달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 연설했습니다. 네. 그 앞부분이 다 긴 게 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요 부분만 보면 아 김문수 후보 지지는 안 하고 당내 그것만 얘기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는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그 장면들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노리고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봉천동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에요. 경기지사 재선했는데 재선할 때까지도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권에 욕심이 있어서 여기 또 대선에 출마했다고요? 나라 살리겠다는 그 진심, 그거 하나로 나온 겁니다. 그 진심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단일화가 후보 매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단일화 김종필 DJP 단일화 때 내각제 개헌하겠다. 그리고 김종필 총리. 그래서 실제 총리가 됐습니다. 다 그럼 그것도 다 후보 매수를 한 것인가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당 내부에서 이런 국민들께 아직도 이제 좀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있지만 네. 큰 틀로 보면 원팀으로 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팀으로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어제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 중에는 하와이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을 갔고 한덕수 전 총리 뭐 다 공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거는 홍준표 특사단은 각각 잡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당 내에서는 좀 내부 공격이 아닌가 친윤을 향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당이라는 것은 건강한 어떤 권력 투쟁은 저는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아예 없으면 그것은 사실 정당,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당이 있죠. 우리나라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된 당이 있습니다. 저희 당이 그것보다 지금 국민들께 이렇게 지금 대선 국면인데 이런 게 사실 저도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싸우지 말아라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사실 답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이 저는
아무 일사불란하고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은 법도 그거에 따라서 바꾸고 이런 정당보다는 훨씬 이것이 정상적인 정당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자,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절박하게 대선 승리해서 나라가 역주행한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좀 한 번씩 더 생각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제 MBN 보도를 보시면요. 국민의힘 내부 단체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보시면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 뭐 이런 성토가 좀 쏟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뭐 권성동 원내대표, 배현진 의원의 말이네요. 지금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거리 유세하다 보면은 권성동 때문에 투표 안 한다라는 분들이 심각하게도 적지 않습니다. 힘 빠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요. 뭐 대충 뭉개고 넘어갈 것 같지만 유권자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캡처 이 내용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톡방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공유가 되고 있는 거 최근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공개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SNS에 쓰거나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톡방이라는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지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백가쟁명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네. 있고 아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그 MBN이 취재력이 좋아가지고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단톡방에 나온 것이지만 저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참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윤 전 대통령이 영화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옹호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발언축 앞에도 다 들어봤거든요. 김문수 후보 얘기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 뉘앙스가. 아니 그분 탄핵됐지 않냐. 그리고 이제 탈당해서 우리 당도 아니지 않냐. 근데 그 영화 보고 하는 거 그거를 굳이 내 입으로 그것까지 비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다. 저는 그런 뉘앙스로 익혀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정선거를 옹호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왜곡이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친윤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에 미워했던 감정을 약간 잊어버렸을 수는 있는데 이준석 당권을 잡고 들어와서 당권 잡고 친윤들 내치려고 하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땐 또 한동훈이 덜 밉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기들 생존, 숙주를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윤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숙주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대변인. 이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요, 누군가 또 반응을 하고 이게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증폭시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분이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인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코멘트 하지 않는 것도 저는 제 소신에 따라서 그건 정치적인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당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로 가고 있는 이른바 보수라는 인사들, 뭐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크게 뭐 인상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는 것이 이제 막 뉴스로 다뤄지는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이분은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 다뤄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게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그 분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상권 분립 법칙까지 파괴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사명감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국민들께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한덕수 전 총리도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한번 결심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지지 선언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 소식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의 소식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어제 다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바로 한덕수 전 총리의 얘기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이 국민의힘 입당도 하고 또 섭섭한 게 많고 그렇겠지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노하더라고요. 김문수가 나라를 위해서 또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이런
그걸 생각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이 국민의힘 후보 확정 여부를 두고 불거진 내용이 지금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서도 살펴봤듯이 파장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당사자로서 이렇게 좀 물러나서 자연인으로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이 좀 책임 회피 아니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김문수 후보 유세하고 응원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첫 일성 메시지가 한덕수 후보는 안 돕는다는데요. 이거예요. 자기가 부각될지는 모르지만 후보는 부각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난맥상인데 한덕수 후보도 사라지고 홍준표 시장도 사라지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후보에게 요구하는 건 많은데 후보랑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중질환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쟁통에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당내 통합마저도 시킬 수 없는 정도 수준의 무능한 정당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국가가 상당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에게 꼭 채찍질을 한번 해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선거 국면 속에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뭐 저희가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손학규 전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뭐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법관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고 뭐 호텔 경제론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도 말은 그렇겠지만 지원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께서 일성으로 저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 다른 중요한 말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답변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오자마자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예. 한덕수 전 총리 전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지난번에 결심하셨다고 생각하고 자연인으로 사시는 것은 이제 대선 이후에도 자연인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덕수 전 총리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국가의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승훈 그 위원장님은 국가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한미군 재배치해서 괌으로 다 돌린다 트럼프 행정부가라는 보도를 했어요. 단독 보도 확인은 안 됐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방부는 뭐 한미 간의 논의는 없었다라고 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한미 간에 공고한 동맹과 신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저쪽 다 쉐쉐하면 된다라는 말 또 며칠 전에 했을 때 미국 조야가 정말 발칵 뒤집혔다라는 게 미국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아예 패싱하고 그냥 김정은과 직거래했어요. 동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일이 온다면 우리의 안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휴전선에 높이 장벽 북한이 쌓은 게 우리 정부가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북한 정권이 참고 잘 견디다가 장벽 쌓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일화 상황에서도 뭐 이제 통상이라든지 외교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많이 부각시켰던 한덕수 전 총리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은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대로 저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져 왔습니다. 내부 결집을 넘어서 거침없는 외연 확장을 시도하던 민주당에서는요, 이 영입 인사 하마평을 두고 논란이 하나 불거진 게 있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대위 합류 철회 소동이 있었는데 이미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던 시점에서부터 내부 반발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발 낙하산 인사다라는 비판을 했던 게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의혹인데요. 관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희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작년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 공격 사주,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논란 끝에 탈당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 선임도 바로 이를 배경으로 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냐라는 민주당의 거센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통합 국면의 배경은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어떤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이다. 이런 것들인데 전 대통령실 인사라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모로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저희가 어렵지만
한 고개 한 고개씩 넘으면서 원팀이 되고하고 있는 과정의 키워드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것이 김문수의 진심. 그러니까 사람이 진심으로 대하면서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학규 전 대표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선거운동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던 홍준표 전 시장께서 그래도 마음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는 그래도 진심이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반면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는 분들을 뭐 제가 그건 정치적인 자유니까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국민들께 어떤 그 큰 임팩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김대남 이런 분을 보수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저런 분이 뭐 어디에 들어갔건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던 말든 뭐 갔다가 다시 나왔던 말든 언급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 건지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는 행보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오소동도 그렇고 지금 거침없이 보수 인사들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여준 책사라든가 또는 허은하, 김용남 전 의원 같은 분들은 실은 영입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항상 합리적인 얘기들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김대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책까지도 하겠다. 뭐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황정화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윤여준 총괄위원장이 이번 영입과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위 파악을 해라라고 했는데 실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좋아하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던 김대남 씨이기 때문에 이 영입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선 시기에 바쁜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일정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실무진 실수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검증 절차 확인해보고 또 문책도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의 입장 한번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저희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김대남 부분은 그건 실무선의 실수 같습니다. 제가 선대위에 진상이 실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필요하면 좀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좀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의 윤여준 총괄위원장이 직접 경과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입이 진행되었는지 경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영입 철회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당 차원에서 문책을 하겠다, 뭐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사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홍준표 캠프 쪽에 이병태 교수 합류 불발 건도 있었고 보도가 나올 때부터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계속 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인선이 좀 논의가 됐을까요? 뭐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대선 때 되면 인재 영입하고 또 내부 인사도 인선을 하잖아요. 선대위로.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별적으로 이걸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라인으로서 한동훈 공격사주 얘기를 했던 분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분이고 또 이병태 전 교수도 뭐 굉장히 배움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사단이었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뭐 친일이 정상이다라든가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침해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공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좀 표현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그 인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 도덕성이라든가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좀 지시를 했습니다. 사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논란 끝에 선대위 합류는 김 전 행정관 스스로 지지 선언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전 대표가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당과 지지자에 대한 모욕이다라고까지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그 40% 가까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김대남이라는 분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든 말든 저는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큰 변수는 되지 못한다. 변수가 아니라 뭐 그 관심 자체가 저는 없고요. 예. 저는 진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재명 캠프에 누가 들어갔다 뭐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 동안에만도 4번이나 말이 바뀌었던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도 기본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하지 않았고요. 예. 10만 원씩만 지급을 해도 이게 뭐 100조 원에서 20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이에요. 600조 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빚을 더 내도 된다. 왜 빚을 더 늘리지 않느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인데도 불구하고 재정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 장기 국제값이 폭락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도 지금 나라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에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빚을 더 늘려야지 왜 지금 돈을 안 쓰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그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는 그런 대목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유세 일정을 좀 살펴보면 제주를 찾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곳이죠. 경남 양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다만 문 전 대통령 기소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위 높게 비판하는 발언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냥 죄 지은 자 죄를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이해해요.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들려고 저렇게 강렬하게 왜 난리를 칩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기소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수백 킬로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박 2일로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이런 걸 권력 남용이라 그러죠. 직권 남용.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그 권력을 쓰면 되겠습니까? 없는 죄 만들어서 기소한다. 꾸준히 해왔던 이 검찰 비판의 목소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권을 얹었습니다. 기소를 할 거면 양산 가까이서 하면 되지 왜 서울로 해서 이렇게 수백 킬로미터씩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본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나를 괴롭히느냐, 죄 없는 나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공직선거법 등의 한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 받고 있는 혐의 재판받고 있는 게 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없던 죄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던 죄를 그러면 문재인 정부 검찰과 경찰이 만들어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하나의 혐의들을 다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힘이 있다고 해서 다 덮어버리고 검찰이 나를 부당하게 괴롭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거기 양산까지 갔는데 안 만나셨다고 해서 오늘 언론들에서 패싱하느냐 그런 지적이 나왔던데 네. 오늘 만나실지 안 만나실지 모르겠네요. 어제 뭐 관련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또 안 보이더라고요. 마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데 아침 일찍 이준석 후보가 참배를 마쳤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 다 모두 참배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또 회동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회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회동 여부를 떠나서 항상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같은 의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유 같은 경우도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거잖아요. 네. 한국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더 좋은 회사에 취직됐었을 것이고 더 많은 부정한 유혹에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려운 여건으로 오히려 간 것이기 때문에 네.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서 기소한 것은 좀 어거지로 기소한 것이다 말씀드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꼭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또 수사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성장에 방점을 찍었고 성장을 얘기한 것은 나라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한 것은 뭐 25만 원씩 민생지원금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고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사회를 위해서 네. 준비해야 될 게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선거 국면이 반환점을 돌면서 서서히 지지층 결집 쪽으로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캠프의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어제 또 논란이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제기한 지기현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분은 다 가게 되죠.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뭐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데인가요? 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원래 정치인이던 분이 아니고 병원을 운영하던 분의 개인적인 경험, 의견일 뿐이라고 진화를 했습니다. 다만 미숙한 발언이었다고는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선거 국면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더 민감하게 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그리고 저분의 그 발언의 본질은 저는 그거 같아요.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좌표 찍고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핵심 단어 한마디로 하면 접대예요, 접대. 접대 받았다는 거예요, 룸살롱 가서. 근데 접대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과 만약에 룸살롱으로 갔다. 떳떳한 일은 아니죠. 잘한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접대받으러 룸살롱 갔다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갑자기 접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갔었다더라고 하고 하면서 사진 내놨는데 거기에도 이게 무슨 룸살롱인지도 사실 정확치도 않습니다. 술병도 없고 뭐 여성 종업원도 없어요. 밖에는 또 이렇게 홀같이 여러 테이블이 있는 그런 곳도 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는 저분의 말이 부적절한데 솔직한 면은 있어요. 나는 가봤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도 그렇게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룸살롱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판사가 룸살롱 갔습니까? 이거 잘못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긍이 되겠습니다. 네. 접대 의혹에 대한 확인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 짧게 좀 여쭤볼 텐데 일단 발언 취지만 놓고 보면 다들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려다가 좀 시대 정신에 안 맞는 얘기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어요. 아니 병원 가시는 분이 자기 돈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개혁신당이 선대위원장 맡고 있고 지기현 판사가 부장판사하고 근데 이게 그냥 자기 돈으로 간 게 아니라 접대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저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그렇게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논란이 된 발언까지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